국민의힘은 즉흥적으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고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거대 담론은 어디다 뒀습니까? 총선에 이용하려는 게리맨더링 아닙니까?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기 부양과 경제 발전을 재정 투입해서 막아야 될, 또 부양해야 할 그런 시점인데 건전재정 운운하면서 틀어 막아놓고 김건희 로드와 같이 대통령 일가 땅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바꾸는 등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예산 운용 수준입니다.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가장 저질적인 재정 운용 행태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안 들립니까? 경제관료 출신인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노릇 하실 겁니까? 국민들의 혈세인 금고를 사금고 운영하듯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이 정권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작년 53조 세수 추가 세수 발생했고요. 올해 59조 세수 펑크 난다고 발표했습니다. 100조 이상의 세수 추계 실패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경제 실패이자 재정 파탄 수준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수 진도율 격차가 매달 1% 정도 늘었는데 8월에는 13.5%까지 벌어진 거 잘 아실 겁니다. 이대로라면 연말에 세수 결선 59조가 아니라 73조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59조 세수 펑크 거기에서 그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또 틀리면 비난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어디부터 답변 드릴까요? 지금 세수 펑크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예. 59조? 우선 세수는 59조로 막을 자신은 있어요? 100조 이상 지금 세수 오차 발생시켰는데. 간단한 건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도 언급하셨지만은 지난해 53조, 금년에 59조, 작년에는 정액 추가 더 들어왔고 이번에는 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전망에 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직접 세수 전망을 지난해 새로 한 겁니다. 해서 한 50조 넘게 이상 발생할 들어온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 2차 추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보니까 지난해에는 정말 신기에 가깝게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1조도 거의 오차가 안 날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상당 규모의 오차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1승 1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잘해야 되겠다. 탁구쳐요? 무슨 이 부분을 더 잘해야 되겠다. 국가재정을 제가 놓고 기재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야 되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다. 도대체? 한 번은 제대로 맞췄고 한 번은 상당 규모의 오차가 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전문가들의 자문까지 이제 받아가면서 추가로 하겠다. 그리고 국회 예정처와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번 금년의 세수 전망치는 정부가 제시를 했고 또 2개월 뒤에 국회 예정처에서 한 전망하고 사실은 같은 전망을 금년에 낸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운영을 했고 국회에서 의결을 했고 지금 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그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또 하는 방식 등등을 전부 리뷰하면서 개선 방식을 또 모색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수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거하고 펑크가 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전망에 관한 그동안의 문제니까. 기재부가 세수 오차를 너무나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간극을 메꾼 거죠. 작년에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게 빤한 상황에서. 근데 무슨 1승 1패 운운합니까? 역대급 그 세수 펑크에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금 113조를 끌어들여서 쓰고 있고요. 재정증권도 40조 31회나 발행하고 있어요.
완전 돌려막기 하는 거죠. 이자로 국민혈세 3,100억이 나갔어요. 더욱이 지금 고환율 속에서 상환 기일도 도래하지 않았는데 환율 방어용으로 만들어놓은 외국항 평형기금 43조 회종령으로 끌어다 쓰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올해 20조, 내년에 43조. 환율 더 올라가면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이렇게 적금해놓은 돈까지 다 끌어다 쓰고 정작 근데 외평기금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내년에 채권 발행한답니다. 외평채 발행한대요. 18조. 지금 승인 올려놨잖아요. 이게 뭡니까? 회전문에 넣어가지고 끊임없이 돌려막는 편법, 꼼수, 교활한 방식의 분식회계까지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죠. 탈탈 떨어 쓰고 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 국가재정 잘못 운영해가지고 부자 감세 대폭적으로 해줘서. 대통령도 이 사실 아세요? 정기적으로 보고하십니까? 저희한테 답변 시간을 언제 주실랍니까? 아니요. 저 마지막에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초과될 텐데. 대통령한테 이러한 객관적인 그 분석해서 보고하고 저희들이 계십니까? 수시로 통계를 가지고 또 많은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건전재정 부르짖고 있지만 정부 부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중앙정부 채무가 2022년도에 47.8% GDP 대비 1,033조 원이었는데 2023년 상반기에 1,083조입니다. 윤 정부에서 아주 급속하게 국가 부채 채무 다 늘어나고 있어요. 팬데믹 때보다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리재정 수지 작년 말에 마이너스 5.4% 117조 발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83조 적자 났어요. 그거 기재부 보고에 의한 겁니다. 윤 정부가 스스로 국가 채무 GDP 대비 60%로 막고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3%를 넘지 않겠다고 재정준칙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결산기준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5.4%예요. 정부나 제대로 건전재정 유지하세요. 무슨 법으로 이거를 만들어요? 이미 다 어그러져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국가 채무를 안 늘리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공공기관 부채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80몇 조씩. 국책은행 부채도 80몇 조 늘었어요. 그런 거는 D1, D2, D3 국가 부채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국가 채무, 정부 일반 정부 부채만 가지고 건전재정 운운하고 계신 거죠. 완전히 혹세무민입니다. 내년에 근데 더 심각해질 겁니다. 아실 겁니다. 정부가 법인세 부자 감세 해준 거 내년부터 이제 세금 세수 효과로 집행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에 올해보다 훨씬 더 법인세 덜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유가도 요동치고 전쟁 나서 난리잖아요.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대규모 국제 경제 위기가 이미 닥쳐왔습니다. 당장 수출과 물가가 비상이고 최강 경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계속 5번이나 낮추고 있는데 1.4% 달성 못할 거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아실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성장세가 증가하고 내수 회복이 된다고 근거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예, 의원님께서 이제 우리 국정의 곳곳에 여러 우려를 지적해 주시면서 좀 민생을 잘 살피고 경제 활력도 회복되고 또 재정도 부채가 더 늘어나면 안 되겠고 가계부채도 더 늘어나면 안 되고 등등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중간에 이게 너무 많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면 한쪽에는 국가 부채, 국가 위기, 가계 부채 이 걱정을 하시면서 한쪽에는 또 부채 더 늘려가지고 빚 더 내가지고 막 써야 되는데 왜 안 쓰냐? 나라가 파탄나게 생겼다. 돈 더 쓰라. 민생에 도탄 나게 생겼고 뭐 이런 짓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앞뒤를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정확치 않고 제가 뭐 그 논리 구조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논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러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의원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지적, 표현, 용어, 통계 논리가 제가 전혀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셨다. 제가 지금 답변을 하려면 한 30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시간은 허용되지 않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국가 부채 늘었다, 가계 부채 늘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도탄에 빠진다 이런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걱정을 몇 년 전에 왜 안 해주셨을까? 사실은 국가 부채가 저희들이 통계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가계 부채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500조가 늘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금리 1% 시대 때는 국가 부채를 그렇게 몸통을 늘려놓고 그 다음에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부담을 지고 저희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시장 안정시키고 민생 부담 좀 줄여가면서 경제를 운영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세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셨기 때문에 회의 말미에 시간 드릴게요. 예,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한마디로 대체적으로 걱정하시는 포인트는 알겠는데 안에 개별 팩트에 가서는 대부분 다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네.